요즘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다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밤에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쏘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깬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30년 동안 노년기 탈수와 근육 약화를 연구해 온 박사 한지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데 왜 더 피곤하고 어지러운지 모르겠다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바로 물을 제대로 마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편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겪고 계신 다리 무거움, 밤마다 찾아오는 쥐, 이유 모를 어지러움이 사실은 물 마시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놀라울 만큼 좋아질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나랑 비슷한 게 있다 싶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만났던 한 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제주시에서 혼자 지내시는 70세 큰이모님이셨는데요. 물병을 항상 들고 다니실 정도로 수분 관리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지를 걸어도 다리가 너무 무겁고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심하게 나서 제대로 주무시질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모님도 답답해 하셨습니다. 물은 충분히 마시는데 왜 이럴까 하고요. 사실 이모님은 하루에 물을 8잔도 넘게 드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저녁에도 두세 잔씩 드셨죠. 주변 사람들이 물 많이 마시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실천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몸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셨어요. 시장 보러 나가시면 중간에 쉬어야 할 정도로 다리에 힘이 없으셨고 밤에는 두세 번씩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셨대요. 혼자 사시니까 밤에 그렇게 깨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우셨겠어요. 제가 그때 이모님께 아주 작은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물에 미네랄을 아주 조금만 넣어서 드셔보시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죠. 이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물에 소금을 넣으면 혈압이 오르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제된 소금 말고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일염을 정말 한 꼬집만 넣으면 오히려 몸이 물을 더 잘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 딱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낮에 피곤한 게 확실히 줄었고 밤에 깨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요. 무엇보다 다리가 가벼워져서 시장까지 쉬지 않고 다녀오셨대요. 이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모르고 고생했냐고요. 사실 저도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겪는 많은 불편함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어르신들이 혼자서도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정말 유용한 정보만 골라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물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제 이야기를 가족처럼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물 마시는 방식들을 하나씩 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흔하게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요. 맹물만 계속 반복해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근육세포가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맹물만 계속 마시면 물이 근육에 제대로 머무르지 못하고 금방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국내 노년대사를 연구하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65세 이후부터는 세포가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70대 이후로는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68세 박영수님도 하루에 물을 8잔이나 드셨는데도 다리 경직이 오히려 더 심해지셨어요. 박영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물 마시라고 해서 억지로라도 마시는데 왜 이렇게 다리가 무거워지냐고요.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휘청거리시고 계단 오르는 게 너무 두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첫 잔에 미네랄을 아주 조금만 넣어보시라고 권해드렸더니 세포 흡수력이 확실히 좋아지셨습니다. 이틀째부터 다리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셨고 일주일 후에는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꼭 잡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정제염은 절대 안 되고요. 천일염이나 미네랄염 같은 걸로 정말 소량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혈압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정말 한 꼬집, 손가락으로 집어서 살짝 뿌리는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물은 많이 마시는데 다리가 오히려 더 무거워지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많이들 하시는 게 갈증을 느낄 때만 물을 마시는 습관이에요. 사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신호 자체가 많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몸이 상당히 탈수된 상태일 수 있어요. 한국 노년 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70대 어르신 중에서 60% 이상이 갈증을 거의 못 느끼면서도 실제로는 탈수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무섭죠? 본인은 갈증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몸속이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71세 최석훈 님도 갈증은 거의 안 느끼셨는데 어지러움이 자주 나타나셨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나 화장실 다녀오실 때 휙 도는 느낌이 드신다고 하셨어요. 한 번은 욕실에서 넘어지실 뻔한 적도 있으셨대요. 혼자 사시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 전후나 활동 전후에 한 모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알람을 맞춰놓고 2~3시간마다 물 한 모금씩이라도 드시라고요. 여기서 조심하실 건 한 번에 많은 양을 벌컥벌컥 들이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몸속 미네랄이 더 빠져나갈 수 있어요. 천천히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혹시 갈증은 없는데도 피곤하거나 머리가 멍한 느낌 자주 받으시나요? 세 번째는 운동하고 나서 물만 마시는 습관입니다. 가벼운 산책만 하셔도 어르신들은 미네랄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노인체력연구소 보고를 보면요. 노년층은 젊은 사람들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전해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해요. 땀을 많이 안 흘리셨다고 생각하셔도 실제로는 전해질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66세 안미정님도 산책 후에 다리에 힘이 쫙 빠지는 느낌을 받으셨는데 가벼운 활동 후에 전해질을 조금 보충하시니까 금방 안정되셨습니다. 안미정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산책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나가는데 오히려 산책하고 나면 더 피곤하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이게 맞나 싶었다고요. 물 500ml에 전해질 분말 반 스푼 정도를 풀어서 30분 동안 천천히 나눠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확 들이키지 마시고 조금씩 입에 머금었다가 삼키는 식으로 천천히 드세요. 설탕이나 카페인, 색소가 들어간 음료는 절대 피하셔야 하고요. 약국이나 건강식품 코너에서 파는 순수한 전해질 분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산책하고 나면 다리가 더 떨리거나 쉽게 지치시는 편이신가요? 네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게 저녁 늦게 물을 몰아서 마시는 습관이에요. 낮에 바쁘다 보면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늦은 시간에 물을 과도하게 드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다리 경련도 심해집니다. 국내 수면과 수분 관계를 연구하는 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밤 늦게 마신 물이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확인됐어요. 70세 김상길 님도 밤마다 다리 경련이 너무 심하셨는데 저녁 수분량을 조금 줄이시니까 확실히 좋아지셨습니다. 김상길 님은 낮에는 목이 안 마르다고 물을 거의 안 드시다가 저녁 먹고 나서 텔레비전 보면서 물을 3~4잔씩 드셨대요. 그러다 보니 밤에 화장실도 자주 가시고 종아리에 쥐도 나고 너무 힘드셨대요. 수분은 낮 시간에 집중해서 보충하시고 저녁에는 한 잔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시는 편이신가요? 5번째는 전해질 부족을 그냥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전해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근육에 제대로 머무르지 못해요. 그래서 다리 떨림이나 어지러움이 계속 생기는 거죠. 노년기 전해질 균형을 연구한 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마그네슘 부족률이 65세 이후로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칼륨도 부족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73세 유재수님은 전해질을 꾸준히 보충하시기 시작하니까 계단 오르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셨어요. 유재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이틀째부터 뭔가 다리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아침, 점심 사이나 가벼운 활동 후에 전해질을 조금씩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나트륨은 오히려 안 좋으니 적당량만 드셔야 해요. 혹시 진한 피로감이나 다리 떨림을 자주 느끼시나요? 여섯 번째는 맛이 없다는 이유로 보충 음료를 중단하는 습관이에요. 사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입맛에 안 맞아서 전해질 보충을 중간에 그만두시면 다시 금방 탈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노년층 미각을 연구하는 팀에서는 나이가 들면 짠맛이나 신맛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변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전해질 음료가 너무 짜게 느껴지거나 이상한 맛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69세 최은아님도 처음엔 맛이 안 맞아서 포기하려고 하셨는데 본인 입맛에 맞는 코코넛 워터 분말로 바꾸신 뒤로는 꾸준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레몬이나 오이, 코코넛 워터 같은 것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맛을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다만 단맛이 너무 강한 제품은 피하셔야 하고요. 전해질 음료가 짜거나 맛이 낯설어서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잘못된 방식들이 왜 우리 몸을 더 힘들게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 몸을 살리는 올바른 실천법들을 하나씩 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쉽게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드시는 첫 잔에 레몬 한 조각하고 미네랄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어보세요. 아침 공복일 때가 우리 몸의 흡수력이 가장 높거든요. 밤새 자는 동안 몸속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침 첫 잔이 정말 중요합니다. 250ml 정도 되는 미지근한 물에 레몬 한 조각 넣으시고 미네랄 소금을 정말 한 꼬집만 넣으시면 됩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훨씬 좋아요. 찬물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게 정제염은 안 되고요. 천일염이나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으로 아주 소량만 쓰셔야 해요. 제가 만났던 67세 이경숙님은 이 방법을 시작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일어나자마자 휘청거려서 침대 끝에 앉아서 한참을 쉬어야 했는데 이제는 바로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혹시 지금은 아침 첫 잔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늦은 아침 시간에는 코코넛 워터 분말로 전해질을 보충해 보세요. 코코넛 워터에는 칼륨하고 마그네슘이 자연스럽게 들어있어서 근육 회복에 정말 좋습니다. 물 한 컵에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넣으시고 천천히 드시면 돼요. 코코넛 워터는 단맛도 자연스럽게 있어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70세 박명숙님은 코코넛 워터 맛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매일 아침 10시쯤 되면 자연스럽게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습관이 되니까 몸도 그 시간을 기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자기 전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게 될 수 있거든요. 혹시 코코넛 맛은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세 번째는 가벼운 활동을 하신 후 30분 동안 전해질을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산책을 하셨든 집안일을 하셨든 가볍게 몸을 움직이신 다음에는 꼭 전해질을 보충하셔야 해요. 그런데 한 번에 벌컥 드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마셔야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전해질 분말 반 스푼을 500ml 물에 풀어서 30분 동안 조금씩 나눠 드세요. 저는 어르신들한테 페트병에 넣어서 들고 다니시면서 한 모금씩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마시게 되거든요. 설탕이 많이 든 스포츠 음료는 절대 피하셔야 하고요. 그런 음료들은 당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안 좋습니다. 72세 김동수님은 이 방법을 쓰시고 나서 산책이 정말 즐거워지셨대요. 전에는 산책하고 나면 집에 와서 2시간은 누워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산책하고 와서 바로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산책 후 쉽게 지치시는 편이신가요? 네 번째는 저녁에 물 섭취를 좀 줄이시고 미지근한 수분으로 보충하는 방법입니다. 저녁 시간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밤 순환에 부담이 가서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아예 안 드시면 또 탈수가 올 수 있으니 저녁에는 한 컵 정도만 드시되 낮 시간에 충분히 수분을 채워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어르신들한테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한 컵 이상 안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특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가능하면 물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밤에 깨시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68세 정미라님은 이 방법을 쓰시고 나서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밤마다 깨는 문제로 많이 힘드셨던 적 있으시죠? 다섯 번째는 소량의 저용량 크레아틴을 잠들기 전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크레아틴이라고 하면 운동선수들만 먹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어르신들의 근육 회복이랑 뇌 에너지 보충에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층이 소량의 크레아틴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량 유지는 물론이고 인지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다만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반 스푼만 따뜻한 물에 섞어서 잠들기 전에 천천히 드시면 돼요.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 정도 드시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최근에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지셨나요? 여섯 번째는 물을 드실 때마다 근육 흡수력이라는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노년기에는 물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물이 근육에 제대로 머무르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물만 많이 마시면 오히려 전해질이 더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는 미네랄이 포함된 물로 바꿔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침에 1번, 오후에 1번 정도요. 이렇게만 하셔도 몸 상태가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제가 만났던 71세 한영자님은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나서 물 마시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혹시 지금까지는 양만 챙기셨던 건 아닌가요?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본인한테 맞는 맛과 방식을 찾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본인 입맛에 안 맞으면 오래 못 가거든요. 꾸준함이 가장 큰 효과를 만든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레몬이 좋으신 분도 계시고 민트가 좋으신 분도 계시고 오이나 코코넛이 좋으신 분도 계세요. 여러 가지 시도해 보시고 본인한테 가장 편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났던 69세 송정희님은 처음에는 레몬을 쓰셨다가 나중에는 오이로 바꾸셨어요. 오이 맛이 더 은은하고 부담 없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한테 맞는 방식을 찾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이 가장 실천하기 쉬워 보이시나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서 편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 그게 핵심이었어요. 맹물만 계속 마시면 우리 근육이 물을 제대로 잡아두지 못해서 오히려 더 쉽게 피곤해지고 균형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걸 먼저 말씀드렸죠. 반대로 미네랄을 아주 조금만 보충하고 전해질 균형만 제대로 잡아줘도 근육이 다시 힘을 되찾고 어지러움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탈수가 계속되고 다리 경련이 반복되고 피로감이 쌓여서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죠. 계단 오르기가 두렵고 외출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집니다. 혼자 계실 때 넘어지실까봐 불안하시고 자식들한테 걱정 끼칠까봐 말도 못하시고 속으로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걷는 게 한결 가벼워지고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집니다.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고 낮 시간 동안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지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움 없이 바로 일어나실 수 있고요. 산책하고 와서도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상쾌하세요. 장을 보러 가셔도 중간에 쉬지 않고 다녀오실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차이가 결국 여러분의 일상 전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 것도 즐거워지고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를 꼽으라고 하신다면요. 저는 아침 첫 잔에 미네랄 한 꼬집과 레몬 한 조각을 넣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정말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 전체 컨디션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제가 만났던 어르신들 중에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은 거의 다 좋아지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다가 일주일쯤 지나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서 고맙다고 하세요. 그럴 때 제가 제일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의 근육을 더 확실하게 지키는 또 다른 생활 루틴들을 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방법들로 준비할게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랑 식사 방법도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도 이 영상들이 좋은 대화 상대가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는지, 또 어떤 부분을 당장 내일부터 실천해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편하게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분들한테도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